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조지 오웬의 동물농장을 리뷰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말장난이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이거는 평등이 뭔지 알고서 쓴 건지 아니면 모르고서 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말장난이면 틀림없고요. 요즘에도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어쨌든 동물농장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여기도 뭐 내용은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내용을 가져가기보다는 좀 메인 캐릭터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조지 오웬이 러시아 혁명을 빗댔다고 그래서 판금이 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1945년인가 그때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동맹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치하고 일본 또 이태리였죠. 이 세 개의 주축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이게 판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보면 나중에 캐릭터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러시아 혁명을 보겠습니다. 이 혁명의 배경은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혁명은 정권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권을 달라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나라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혁명은 나 지금 죽겠다. 그냥 있어도 죽고 뭐 혁명을 일으키면 잡히면 죽죠. 하지만 성공하면 삽니다. 그래서 발생한 게 혁명인데 프랑스 대혁명이 그랬고 러시아 혁명도 그랬습니다. 이 상황은 그때 19세기였고 산업화가 뭐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러시아까지 파급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산업화는 진전이 됐어요. 소위 말하는 어, 농업사회에서는 그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책임지는 구조였죠. 하지만 산업화가 되면 도시에 공장들이 세워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정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됐는데 그 사회 전체는 아직도 전제 군주정이었습니다. 군주정은 제가 그 뭐였죠? 어, 군주론에서도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폭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좋은 군주가 있으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나쁜 군주가 있으면 오히려 민주주의보다도 공화정보다도 더 못한 형태가 되죠. 그런데 그때가 별로 안 좋은 군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서 표출이 되냐면 러일 전쟁을 했는데 당시 러시아가 다 이길 거로 예상을 했죠. 하지만 일본에게 집니다. 그거는 뭐 일본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잠재력 자체는 러시아가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사회 세계를 못하기 때문에 당시 거기가 정교죠. 정교의 선교사가 아니고 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 수도가 상페테르부르크였어요. 그쪽으로 가져 나에게 빵을 달라, 우유와 빵을 달라 이렇게 욕을 냈어요. 뭐 민주주의를 하겠다, 나에게 뭐 투표권을 달라 이런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었어요. 배고프니까 어, 황제께서 좀 성은을 내려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총을 쏘죠. 일단 그때만 해도 아직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돌리고자 이 이거는 역사적으로 많이 했어요. 내부에 어떤 불만이 있으면 그거를 외부의 어떤 위기로 해결을 하는 게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한데 오판을 했죠. 어쨌든 1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똑같았어요. 러일 전쟁이 또 발생한 것과 똑같이 완전히 자멸적 대패를 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1차 세계대전 참전할 때 자체는 좋았어요. 내부의 어떤 불만을 외부로 표출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겼다면 괜찮았는데 엄청나게 리소스를 투입하고 병사들도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그러니까 돈은 쓰고 오히려 갚아줘야 될 배상금 같은 거를, 그리고 사람들은 또 많이 죽고, 생산은 뭐 농번기나 아니면 공장이나 일을 못했으니까 그 생산은 떨어지고, 그래서 훨씬 더 민중의 생활이 더 나빠졌어요. 아이들 먹일 우유도 없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피해 일요일 같은 게 발생하는데, 그때는 이제 반대로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일단 경험이 있잖아요. 러시아 군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알았고, 그리고 그때보다 더 나빠졌고, 가장 나빴던 거는 그 진압을 하라고 했던 군대가 그 데모대에 합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 혁명이 성공하게 됩니다. 뭐 뒤에 10월 혁명이 또 있어서 민세비키에서 볼세비키로 넘어간 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일단 그 정도로 알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존즈와 메이저 그리고 나폴레옹과 스노볼, 이거는 전부 지배계층의 어떤 뭐랄까 캐릭터인데요. 존즈는 뭐 기존 체제니까 러시아 황제 짜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로 합리적이지는 못했죠. 환경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있는데, 실제 러시아 혁명과 이 동물농장에서의 차이는, 러시아 혁명에서는 민중이 아주 고생을 했는데 동물농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소위 말하는 혁명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메이저는 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이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막스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이용해서 환경 변화에 대한 동물들의 참여를, 동물들의 있던 잘 먹고 잘 살 때는 혁명이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겠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한 게 나폴레옹과 스노볼인데, 이 둘은 권력 교체는 성공하는데 다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죠. 그게 레닌이 죽은 다음에 여기 나오는 스탈린과 트로츠키가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스탈린이 이겼죠, 나폴레옹처럼. 하지만 실제로 레닌이 권력을 주고자 했던 사람은 트로츠키였어요. 그리고 트로츠키 자체가 원래 적군을 창설했고 백군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군 지지도 얻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트로츠키는 이상주의자였고 스탈린은 현실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 지지는 스탈린이 얻었고 트로츠키는 군이나 지식층의 지지를 얻었죠. 결국은 스탈린이 이겼다는 건 전부 아실 거고요. 그게 어떻게 불행한 사태가 나왔는지는 이 피지배계층이 어떻게 당했는지 그걸 보시면 알 겁니다. 사진에 보시는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때 당시 러시아 치하였죠. 러시아 내 공화국이었을 때 길거리에 지금 누워 있는 게, 저게 뭐 병자나 아니면 거린이 아니에요. 농민이 굶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굶어 죽었으면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겠죠. 하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상적으로 죽어서 그래요. 그때 250에서 350만 명이 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동물농장에서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동물의 권리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권익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했을 때, 말을 안 들었을 때 했던 일은 음식을 끄는 겁니다. 이 여기서 보면은 9마리의 개와 닭들이 나오는데, 닭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음식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요. 이 우크라이나
농민들과 똑같아졌죠. 이때도 우크라이나의 특히 돈강 유역에 있는 농민들은 자영이 그런 전통이 강했어요. 그래서 집단 영농에 반발을 했는데 그거에 보복을 해서 모든 식량을 압수를 합니다. 결국은 종자까지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 추수하면은 그거 가지고 1년을 나고 종자 또 모으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압수를 해버리니까 파종 자체를 못하니까 굶어 죽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소를 갖다가 집단 농장에 각출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냥 도축해서 잡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파종했던 것도 생산량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빤하죠. 지금도 좀 이런 비슷한 게 일어나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됩니다만 뭐 시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조금 윗계층이죠. 윗계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금 다른 계층은 대중이 아니고 복서와 벤자민이 그럴 수가 있는데요. 복서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아니죠. 죽기 직전까지 나폴레옹은 옳다. 그가 말했다면 내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일만 했던 사람이 말이죠. 사실은 동물이 있었는데 결국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쓰러지고 그러면 장례를 잘 치러져야 정상인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거를 도축업자한테 팔아먹죠. 그거 가지고 위스키를 마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벤자민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아, 이거는 사기다. 알았지만 그냥 도피를 하죠. 얘기하면 분명히 닭처럼 굶어 죽거나 그렇다고 뭐 네가 옳다, 뭐 당만이 옳다 그랬다고는 뭐 제명이 못 죽을 걸 알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동물농장을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저는 이런 걸 알았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나쁜 왕이 지배하는 전제정보다는 좋지만 결국은 서로 그 정치자의 목적은 백성이 아니에요. 성군의 목적은 백성의 행복인데 폭군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이고요. 정치가의 목적은 그게 뭐 어떤 파든 상관없습니다. 녹색당이 될 수도 있고 보수당이 될 수도 있고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치가의 목적은 정권입니다. 백성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전제정과 어, 군주정 뭐죠? 공화정의 차이예요. 공화정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벤자민과 같은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에 하나가 너무 강하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야당한테 투표를 합니다. 예전에 공화당과 신민당이 있을 때는 신민당에 투표를 했고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으면 공화당에 투표를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급적이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백성을 좀 두려워하게 백성 행복도 자기 정권이 장기적으로 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백성 행복을 얻어야 된다는 걸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잘은 안 됩니다. 이번에도 너무 힘을 많이 몰아준 까닭에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백성들이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저는 가끔 읽는데 참 조지 오웬이 벌써 75년 전에 쓴 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고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